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텔레콤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사장 박효진입니다. 저희 세종텔레콤은 전국에 그 광 케이블을 한 12,300km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 케이블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용 서비스, 국제전화, 시외전화와 같은 통신 서비스도 이제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각종 이제 ICT 솔루션을 비롯해서 5G, B2B 기반의 이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블록체인 사업에 좀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 영역에 이제 그 중견 기간 통신 사업자로서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서비스가 출시된 거잖아요. 네네. 네, 그 비브릭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네네. 또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우리나라의 금융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제 법에 이제 제약을 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는 걸 저희가 이제 좀 활용을 했는데요. 특히 중기부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법에 의해서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2020년도에 저희 세종텔레콤이 주관사로 해서 이지스 자산운용사, 그리고 DS 네트워크스 자산운용사, 그리고 이제 핀테크 개발에 이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비브릭이라는 회사, 이렇게 네 사업자가 큰 소시험을 맺어서 일반인 누구라도 소액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집합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20년 7월에 저희가 이제 추가 사업자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 21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 앱은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이 앱이 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건이 왜 이렇게 좀 늦어졌냐면, 사실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이런 공모를 진행을 할 때 저희는 이제 모든 이제 투자자의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기존의 법대로 이제 준수를 하다 보니 증권신고서도 금감원에 제출도 하고, 또 다양한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기술적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 이제 여러 이제 정부 부처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든 이제 만반의 이제 준비가 돼 있는지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이제 길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제 검토 작업이 끝나서 바로 내일 이제 물건 1호 상품이 이제 올라올 예정에 있고요. 부산에 있는 분이 대부분 이제 부산은행 고객 계좌를 가지고 계시는데, 고객 계좌를 없더라도 이제 부산은행 고객 계좌를 저희 앱에서 비대면으로 이제 개통을 하실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내일 이제 올라오는 그 상품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이게 이제 투자 설명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셔서 일반인들은 이제 한 2천만 원까지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득 적격 투자자분들은 4천만 원까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 지역에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 부동산 물건은 저희는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부동산만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리게 되게 돼 있는데, 오늘 그 구체적인 건물 공개는 좀 하기에는 힘들어도 아직 그 수리 시작 시점이 내일이라서 이제 대충 이제 알려드리면, 부산에 그 어떤 이제 초량에 있는 대기업이 이제 앵커 테넌트로 들어가 있는 안정적인 이제 물건으로서 그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도 있고, 굉장히 교통적인 입지라든지 여러 이제 지리적인 입지가 굉장히 괜찮은 이제 그런 물건을 우선 이지스 자산운용사 이제 선정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반인들이 이게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저희 비브릭이라고 하는 앱을 한번 설치를 해보시면 자세하게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그걸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좀 되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을 듣고도 사실 시청자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 싶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부산에 한 100억짜리, 100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여기 이제 주변에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나도 저 건물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1000억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1000억이 없으니까 이걸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그 니즈를
이제 충족시켜주는 서비스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개인이 뭐 최소 단위가 10,0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네. 10,000원으로 이 건물에 투자를 하면 이제 그에 따라서 네. 이제 그 블록체인으로 약간 수익 증권처럼 나오는 거고, 네네. 그럼 이제 그 제가 투자한 만큼 그 비중에 따른 어떤 뭐 건물 임대료라든가 뭐 네. 추후에 건물이 매각됐을 때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져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서비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주셨고요. 네. 조금 더 이제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이런 금융 상품은 일반인들이 접촉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증권사나 은행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펀드라는 걸 아마 이제 많이 보셨을 건데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상품은 이제 부동산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동산 펀드 시장은 우리나라에 한 160조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의 97%가 돈 있는 자산가나 또는 기관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요. 뭐 얼마 전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대장동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개발을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대표적인 자산운용사들이 투자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큰 금액이 없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좀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 시장을 저희 일반인들이 좀 편하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한 작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이런 부동산 펀드의 사무시장에서 가져가는 수익이 1년에 한 5%, 그리고 5년 정도 기간을 뒀을 때 평균 한 98%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5년에 98%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높은 수익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끔 좀 만들고 싶은 그런 그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좀 기획을 했고, 또 설사 그 증권사에서 이런 금융 상품을 일반인들한테 제공을 하더라도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거의 부동산을 구매하고 또 거기에 이제 활용된 데 돈을 다 쓰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중간에 큰 돈이 필요해서 이걸 다시 환매를 하고 싶어도 환매하기가 좀 까다롭거나 수수료가 굉장히 좀 비쌌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이 앱 내에서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이제 현금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공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뭐 다른 이제 회사에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가 좀 나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취급하는 이 상품은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 펀드를 좀 토큰화 시켜서 잘게 이제 쪼개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좀 적용을 했다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이 이걸 취급을 하다 보니까 빌딩에 뭐 한 층, 두 층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체 빌딩 또는 전체 부동산 큰 대단지, 부지 이렇게 이제 대형 부동산을 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해요, 자산운용사들은. 그런 상품들은 투자자의 투자금만 가지고 이걸 투자할 수 없고 보통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레버리지를 갖다 좀 일으켜서 금융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들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투자한 빌딩에 임대 수익이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난다. 그러면 그 투자금 전체를 진짜 투자자들로부터만 받아서 투자를 하면 딱 5%밖에 못 가져가지만 대출이 만약에 절반이 3.5% 정도 받았다. 그럼 1.5%가 남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투자자들한테 배당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자산운용사들이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최대 이제 수익을 끌어오기 위한 이제 그런 계획을 잘 짜서 이제 운영을 하는 상품이 이제 부동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조금 차이점이 기존에 나와 있는 서비스들은 네. 이제 그 건물을 통째로 뭐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건데 여기는 부동산 펀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부동산 펀드의 개념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K사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품은 처분 신탁이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이제 전체 빌딩을 다 할 수도 있지만 뭐 한 층만 내가 이걸 이제 처분을 해달라고 신탁사에 맡기면 신탁사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서 그 처분을 요청한 그 주인에게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하고 그걸 운영을 해서 임대 수익이나 이런 수익이 나오면 투자자들한테 이제 배당을 하는 방식. 요런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이제 부동산 펀드하고 거의 비슷한데 처분 신탁금은 말 그대로 이제 투자자의 자금만 들어가는 거고 이제 자산운용사는 이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대출을 갖다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메커니즘을 잘 적용을 시켜서 그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운영을 좀 하는 조금은 좀 대형 그 부동산 위주로 이제 상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사실 저희 네. 트레이더님이 계셔가지고 트레이더님 입장에서 또 궁금하신 게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더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네네네. 봤을 때 기존 이제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네네. 코인 간에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제 매수 매도를 제가 원할 때 이제 네네.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똑같은 요것도 네. 트레이딩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변동성도 좀 있을 수 있을지. 아, 예, 거의 이제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얻는 그 수익이 대부분이 임대 수익이라든지 또는 맨 마지막에 부동산을 매각을 할 때 최초에 이제 매입했을 때 하고 매각할 때 그 시세 차이. 네. 그 차익이 이제 그 수익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각할 때는 이제 굉장히 뭐 좀 변동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평상시에는 그 고정적인 수익이 거의 대부분이 정해져 있거나 또는 뭐 공실이 좀 생겼던 부분이 좀 많이 나가서 임차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 그 정도 수익은 이제 조금의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산운용사는 기준가라고 하는 걸 정해서 매일매일 그 이제 산출을 해서 그걸 이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래를 하다 보니 큰 변동성은 없지만 좀 안정적인 수익을 이제 추구는 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주식이라든지 코인 같은 경우는 경쟁 매매 방식이에요. 네네. 즉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이제 가격을 그 호가를 불러서 서로 매칭을 해서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매매라고 해서 이제 그 매도자의 호가 하나만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놨냐면 금융위에서 이제 부대 조건을 여러 개 이제 걸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최초로 이제 처음 이제 시도하는 이제 그 서비스이다 보니 혹시나 어떤 주가 조작처럼 그런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까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상대 매매 방식으로만 이제 허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게 이제 거래가 이제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걸 감시 체계가 좀 만들어진다고 하면 경쟁 방식으로도 좀 많이 이제 전환이 될 수가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변동성을 가지고 이걸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제가 또 이제 그걸 여쭤봤던 게 네. 저도 이제 선생님처럼 궁금했던 게 사실 그 수익 모델이 네네. 거래 수수료 아닌가요? 아, 예. 저희는 네. 이제 거래 수수료가 있고요. 네네. 펀드 한번 해보셨나요? 그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펀드, ETF 뭐 예, 예. 뭐 ETF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수료 보수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을 겁니다. 아, 예. 운용 수수료. 그렇죠, 그렇죠. 네. 운용 보수도 있고 뭐 신탁 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수수료도 있고 보수도 막 그게 있는데 이 펀드는 자산운용사, 신탁사, 판매사 또 요걸 사무 관리해 주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한테 각각 수수료들이 지급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떠한 그 지금 현재 펀드의 기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책정은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저희 그 컨소시엄만 가져가는 그 보수는 거래 수수료가 이제 저희는 0.2%만 딱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부분만 저희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고 다른 데에는 이제 상장 수수료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물건을 올릴 때 그때 그
가져가는 또 수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좀 발생하는데 저희는 아직은 이제 거래하는 수수료 0.2%만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네. 초기니까.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제 또 요즘 이제 STO에 대한 관심도 정말 많아지고 네. 대선 후보들 지금 이미 결정되긴 했지만 네. 이제 후보들이 처음에 공약으로 막 경쟁적으로 내세울 때 네. STO가 언급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했잖아요.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STO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내놓고 나면 좀 네. 규제 변화에도 긍정적인 이슈가 좀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떠신가요? 지금 상당히 이제 그런 뭐 저희 회사도 질문도 많이 받고 있지만 각종 협회나 단체들에서 이제 그런 이제 제안들을 많이 인수위 쪽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STO 즉 그 증권형 토큰을 이제 공개를 해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 이제 그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암호화폐가 이제 2018년도에 굉장히 좀 많은 이제 폐단도 낳게 되고 ICO라든지 또 최근에는 뭐 NFT까지도 너무 이제 과대 포장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시장에 좀 교란도 되고 투자자들이 많은 이제 손실을 보게 된 사례들이 좀 나타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기존의 법 체계로 포섭을 해서 이걸 한번 투자자를 보호해보자 하는 개념으로 만든 게 STO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토큰의 성질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 토큰의 성질이 지급 결제를 위한 수단이냐 아니면 정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기존의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이거거든요. 저희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이 만든 이 증권형 토큰은 아직 그 법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토큰이 증권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상은 이제 증권사나 또는 은행에 기록되어 있는 펀드 내역, 그 계좌에 기록된 것만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내 거다고 소유권도 증명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질권 설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 대항력을 이제 갖출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 있는 월렛에 저장되어 있는 이 토큰도 법적 성격을 부여해달라.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법무부 금융위와 이제 논쟁을 이제 치열하게 벌였지만 사실 특례를 받기에는 그걸 특례를 줘서 이렇게 사업하기는 상당히 지금은 안 되고 법을 정비해서 한번 해보자. 근데 앞단에 먼저 한번 이걸 매칭을 시켜서 이제 실정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 등도 굉장히 정대하고 또 투자자 보호 이슈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그 활동을 뭐 이런 협회라든지 단체들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이 STO는 선제적으로 좀 먼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모델을 가지고도 이제 많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정말 증권형 토큰 요 자체의 성격이 증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이제 법이 바로 전자증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자증권법은 모든 증권, 주식 뭐 이런 거는 중앙의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다가 딱 전자등록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 법 체계가 바로 이제 전자증권법이거든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이 증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실물증권을 만들어서 신탁사에 뭐 맡기거나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겨놓는 거. 그 이후에는 전자증권법에 따라서 전자등록을 해야 되는 거. 이거 두 가지 말고는 없거든요. 이걸 이제 분산 원장에도 전자등록을 갖다가 이제 허용을 해주면 그러면 바로 STO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법 정비가 이제 굉장히 시급하다는 거죠. 해외에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그런 분산 원장에 전자등록을 하는 방식을 이제 작년에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일본, 다른 유럽 선진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금융위와 같은 그런 금융 당국에서 이제 일정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걸 증권법에 따르도록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레귤레이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지금이라도 좀 빨리 이제 그런 걸 잘 정비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세종텔레콤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 첫 사례가 좀 잘 예. 원활히 이루어지는 걸 보면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네. 아, 이게 괜찮구나라고 좀 네. 인식의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부사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네. 투자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 분들께 네. 그래서 이 STO가 우리의 서비스가 왜 좀 안전한지 그리고 네. 어떤 점에서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 어떤 강점과 경쟁력이 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에 굉장히 많은 부처에서 보는 눈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중기부가 이제 이 사업을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시가 그 블록체인 지역 특구의 이제 지자체로서 저희 사업을 계속 이제 감시하고 또 이걸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그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기존의 법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좀 벗어나거나 또는 투자자 보호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논의를 거치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이제 마련해야지만 또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개월 동안 이제 그런 부분을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또는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서 이제 지금 사업을 갖다가 이제 좀 추진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반 투자자분들도 조금 더 이제 저희 사업에 믿고 안전하게 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저희는 기존의 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 설명서라든지 증권 신고서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투자 성향까지도 이제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자들이 혹시라도 인지를 못해서 잘못된 투자를 하실까봐 거기에 대한 이제 사전에 이제 조치를 또 앱 내에 다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브릭이라고 하는 앱을 한번 설치를 하셔서 부산은행 계좌도 개설을 하시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아 이렇게 해서 좀 더 안전하게 또 투자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편리하게 또 개인 간 거래도 하고 또 소액으로도 뭐 이제 저희는 지금 만 원 단위로 이제 우선 투자를 갖다가 이제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소액으로도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충분히 검증된 기관에서 안전하게 이제 네. 부동산 투자처를 마련했다. 그리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또 부사님께서 STO 증권형 토큰 플랫폼 비브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사장님 이렇게 오늘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혹시 또 마지막으로 이 말은 내가 꼭 하고 가야겠다 이런 말씀 있으실까요? 예, 예. 네. 뭐, 그 앞에 제가 좀 너무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내일 첫 번째 그 물건이 한번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또 부산 지역에 보고 있는 물건들이 이제 또 다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상품을 올릴 예정에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의 이제 많은 관심과 성원 좀 가져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이런 STO라든지 블록체인 그 산업에 있어서 발전이 있으려고 하면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는 또 혹시라도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질타 여러 가지 이제 충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그 STO의 산업 발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네, 부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